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PPT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선은 제가 초반 한 10분 내외로 그동안에는 우선 제가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정확하게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프로그램 두 개를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써보셨을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지금 저가 지금 여기 띄워놓은 프로그램이죠. MS 오피스입니다. MS 오피스의 그 MS 파워포인트고요. 또 다른 거는 바로 구글 슬라이드입니다. 이 구글 슬라이드는 제가 많이 쓰던 거고요.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구글 슬라이드라고 파워포인트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먼저 파워포인트를 그러니까 아마 다 써보셨을 것 같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써봤을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은 그 강의 요청 중에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다루는지 물어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우선은 간단하게 기초부터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도 파워포인트 어떤 프로인지 그냥 대충 써봐서 잘 모른다 하시면 들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그래 대충 모든 기능은 익혔다 하시면은 이 강의를 그러니까 그냥 지금 두 배속으로 빨리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끝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좀 큰 소리로.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글 슬라이드 얘기할 거거든요. 구글 슬라이드 많이 써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먼저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우선 이제 지금 학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있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셨다면은 저희 학교에서는 현재 지금 파워포인트 MS 오피스 MS365 오피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MS 오피스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공짜로 1년 동안 학교에 다니신 동안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제 가장 파워포인트에서 우선은 먼저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바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타이틀 페이지고요. 이게 타이틀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섹션 헤더. 그래가지고 이거는 완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페이지인 거고 이 섹션 헤더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여기 이제 딱 그 제목을 하나밖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큰 파트를 나눌 때 쓰기 좋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타이틀화 말이고 여기 이제 소제목을 쓰게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무슨 내용을 또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내용을 이거 같은 경우 내용을 이제 두 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또 내용을 이렇게 두 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타이틀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그리고 이제 얘는 또 칼럼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즉 얘는 어떨 때 쓰냐? 여기다 보통 사진을 넣을 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도 여기 지금 밑에 이제 자막만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얘를 똑같이 위에다 사진을 붙이고 밑에 어떤 설명을 쓸 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한쪽에는 여기는 이제 조금 구제봉을 넣게 되고 여기는 이제 조금 어떤 내용을 넣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건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 분할 방식인데 이 분할 방식이 옛날엔 쓰지 않다가 요즘은 정말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그리고 꽤 잘 쓰신다면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빅 넘버라 해가지고 큰 숫자를 쓰고 싶을 때 여기다 이제 쓰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이게 큰 거고요. 우선은 뭐 혹시 모르겠냐면 오픈 해가지고 홈에 들어가시면 블랭크 프레젠테이션 즉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 겁니다. 지금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저 바꾸려다가 못 바꿨습니다. 해주세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언어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아마 새 프레젠테이션을 말할 겁니다. 한국말로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여기다 이제 디자인 아이디라고 여기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몇 가지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얘네들을
예뻐 보이긴 예뻐 보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같은 이런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뉴 슬라이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슬라이드를 넣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이 테마에 맞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물론 뭐 이렇게 텍스트,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네. 이렇게 텍스트 같은 걸 정해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폰트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살짝 좀, 이 정렬도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약간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제 생각엔 이게 그렇게 깔끔하다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크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이제 디자인 아이디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그냥 사진 넣으면 되겠죠? 여기 이제 이게 좀 얘네들이 뽑은 백그라운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디자인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면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여기 이제 뜨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파일을 어떻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는 디자인 아이디어라고 템플릿 비슷한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각 슬라이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MS 오피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그림이다. 글. 자, 글은 도대체 한국말 안 되는 잠깐만요. 한국말이 계속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을 치고 오면 또 잘 되는데 잠시만요. 왜 한국말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마 이게 폰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폰트를 정말 MS는 폰트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고르고 있어 볼게요. 왜 이러지? 한국말이 안 나오죠? 자, 고치고 올게요. 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름 한글로 썼을 때 이렇게 예쁜 폰트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얘를 쓰게 되더라도 한국말로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가 예쁘다는 건 아닌데 쓰지 마세요. 이 때문에 한국말 이렇게 특히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 중에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잠깐만 좀 내려가 보면은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코딩 내용 이런 것도 있고요. 다 이런 건 이제 여기 이 버튼 누르셔서 다운받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 폰트를 이제 쓰시면 지금 이제 한국말 여기 쓰이잖아요. 그 폰트랑 얘네는 이제 한국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한국말이 아닌 것들, 확실히 한국말이 아닌 것들이 보이죠? 루시라 산스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은 특히 루시라 핸드라이팅,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말을 쓰게 되더라도 그냥 정말로 단조로운 채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그 폰트를 볼 때는 한국말이 많이 들어간다, 한글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폰트를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폰트를 쓰게 되면 영어로 쓸 때도 어느 정도 매치가 되게 됩니다. 한글 폰트와 영어 폰트가 어느 정도 매치가 됩니다. 영어 폰트를 쓰게 될 때는 한글을 쓸 때 매치가 안 되는데 한글 폰트를 쓸 때는 영어 폰트를 쓸 때 매치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글을 많이 쓰는 경우나 그러면은 한글 폰트를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완전 영어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한글 폰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궁서체도 여기 있고요. 궁서체는 나오네요. 네, 궁서체는 나와요. 궁서체 쓰지 마세요. 근데 네, 이렇게 영어를 맺히게 되죠. 궁서체가 이게 이제 또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매치가 되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폰트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글자 사이즈입니다. 글자 사이즈는 이제 여기 그 MS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 이제 글자 사이즈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 글자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이게 가장 여기에 알맞는 글자 사이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천입니다. 이게 가장 가독성이 좋고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보기 되게 편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다 아니면 시간이 없으시다 그럼 그냥 MS에서 이 이제 뉴 슬라이드 이 새로운 슬라이드 추가하기 눌렀을 때 여기 추가하는 거 있죠? 여기 그냥 폰트 사이즈에 맞춰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알아내게 됐는데 이렇게 네모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이 폰트들이 한국말을 아예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궁서체를 보게 되면 영 그대로 나오죠? 이응 이응 이응. 하지만 이걸 한국말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얘로 잘 나가네요? 안 나오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네모체로 나온다. 아까처럼 네모체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였더라. 안 막히는데. 하여튼 아까처럼 네모체로 아까 나온 거 보셨죠? 그것처럼 네모로 나오게 된다면은 아예 한글말의 자체가 MS에서 그 제공하는 폰트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 추점이 된 경우가 많아요. 영어 추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 한글 폰트가 지원이 안 된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건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버튼은 글자 그 키워진 거고요. 모든 포맷을 지우는 겁니다. 포맷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즉, 처음 지정된 포맷으로 바뀌었죠. 저가 바꿨는데 처음 지정된 포맷 바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처음에 얘네들이 지정해준 그 포맷이 더 낫겠다.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세팅으로 즉 처음 얘가 정해진 세팅으로 가게 됩니다. 얘는 뭐 볼드 채고요. 얘는 이제 글자 기울이는 거. 얘는 이제 밑치는 거. 그리고 얘는 이제 글자다가 그림자 넣는 겁니다. 그림자 저 이따 다 말씀드릴 건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글자다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버리는 거죠. 이거 똑같이 이걸 하실 경우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있어가지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끔씩 어떤 효과를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키우는 경우. 그런데 이것도 딱히 좋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을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이것도 이제 네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뭐 많이 쓰는 기능 아니고 또 추천드리는 기능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하이라이트 쓰는 기능이고요. 얘는 글자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얘는 이제 정렬입니다. 어디다 정렬할 건지 그래가지고 왼쪽, 중간, 오른쪽 아니면 그냥 이거는 그 전체 정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은 얘들이 그 빈 공간이 없습니다. 얘들이 글자 단어 사이에 그런 그 공간을 조절을 해가지고 무조건 그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저 바쁘고요. 저 진지하게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쭉 칠게요. 이렇게 치면 돼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글자 사이의 간격을. 그래가지고 무조건 여기 옆에 왼쪽, 이쪽, 오른쪽 이 부분이 일자로 전용되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깔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요. 여기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이 기능을 쓰면 아니다. 이 기능을 쓰면 지저분하지 않겠죠. 이렇게 옆을 깔끔하게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난히 공간이 많이 띄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거든요. 때문에 이걸 쓰는 걸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거고, 이건 1, 이렇게 이제 직관적이죠. 얘는 로마자, 영어 알파벳, 똑같이 숫자 그린 앞에 이렇게 들어가죠. 문양이 A,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한자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블러 포인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퀴 쓰실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줄 간의 간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1.5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 내용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은 내용이 아주 많은 경우에 1을 써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가끔 있는데 그때는 1을 쓰는데 1.5를 쓰는 게 어느 정도 보기 좋습니다. 이거는 글자 방향이고요. 이거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건들지 않으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도형입니다.
여러분의 도형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넣으실 수가 있고, 이따 이거는 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형이 유치해 기능일 수 있는데 이거를 도형을 잘 사용하게 되면 정말 멋있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 넣는 거고, 얘는 또 이제 그 화살표고요. 화살표를 써야 되니까 가끔씩 옵니다. 화살표를 써야 될 거 오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살표를 그리거나 아니면 도형을 그리게 되면 여기 이제 다양한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색을 조정할 수도 있고, outline, 즉 밖에 테두리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테두리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도형 같은 경우는 지금 테두리가 있거든요. 테두리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weight, 즉 얼마나 두꺼운지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1.5포인트 이하를 추천드립니다. 1.5포인트 가장 좋은데 1.5포인트 이상 치게 되면은 좀 두꺼워서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1.5포인트보다 이제 낮게 되면은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반 포인트 정도 같은 경우. 때문에 멀리서 보려면은 1.5포인트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떠한 엘리멘트, 즉 특히 사진에서 많이 넣었을 때, 한 도형 많이 넣었을 때 그걸 앞으로 가져오거나 뒤로 빼는 경우, 이거 앞으로 가져오는 거고 뒤로 빼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는 이건 애니메이션 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즉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슬라이드 안에서, 즉 어떤 요소가 나타나, 예를 들어서 뭐 글자가 옆에서 쑥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서서히 나타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이 transition, 즉 이제 한국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디자인 옆에 있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들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즉 한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 때 옆으로 뭐 쓸어넘기 뭐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거를 담당하는 게 transition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템플릿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디자인 있죠? 그 디자인 추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건 완전한 템플릿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템플릿인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모든 요소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템플릿을 일부 깔끔한 템플릿 있긴 있어요. 존재해요. 하지만 여기는 템플릿이 그렇게 깔끔한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나쁘지 않다 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피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템플릿 자체는 그렇게 효과적이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구글 슬라이드가 훨씬 더 효과적인 템플릿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추가로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크린샷을 바로 찍어서 넣을 수도 있고, 이제 뭐 텍스트 박스. 이게 중요한 게 가장 여기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텍스트를 한쪽에다가 특정해서 놓고 싶을 때 이렇게 텍스트 박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치시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텍스트 박스입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가지고 아무데나 둘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텍스트 박스의 장점입니다. 여기 이제 또 삽입에다가 삽입 메뉴에 이제 여러분이 수식을 하려면 이렇게 수식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준 포맷이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넣게 되면요, 다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제공해주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여기다 뭐 X를 치시면은 왜 이러지? 네, X 치면은 그 멋있는 수학 형태의 X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하시는 발표가 그 수학 기호가 많이 들어간다 하면은 조금 이제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수학 그 기호 수식을 넣는 것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분수를 넣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위로 넘버를 올려가지고 뭐 제곱 이런 거 해줄 수 있고, radical 이제 루트 사인이죠. 아니면 뭐 인테그럴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시그마 넣을 수 있고, 뭐 브라켓, 뭐 사인 펑션, 뭐 액센트, 이건 이제 수학보다는 좀 딴 데 쓰이죠. 수학에도 이게 쓰이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정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식을 쓰실 때 그냥 뭐 림 이렇게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인트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거 그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식이 많다고 하면요. 뭐 X제곱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잘 예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제곱을 넣는 방법은 제곱을 넣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없지? 어디 있는지 여기 없네요.
워드는 원래 이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없네. 잠시만요. 위주가 아니고 보여주기 위주여가지고 네, 제곱 사인을 쉽게 넣을 수는 없네. 그래가지고 제곱 사인을 어디서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아니면 아까 그 수직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직에서. 네. 그리고 여기다 또 비디오하고 오디오까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정말 기본적인 MS의 그 다들 아실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을 설명해드리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 이제 MS 오피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거는 저는 구글 슬라이드하고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슬라이드는 우선 먼저 이렇게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MS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제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즉 여기 이제 여러분 학교 구글 계정 주는 거 있죠? 저는 이건 그 개인 계정인데 드라이브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업로드하게 하면은 파워포인트를 구글 슬라이드 열기를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글 슬라이드 열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꽤 그 파워포인트가 잘 유지가 되면서 업로드 돼가지고 구글 슬라이드에서 그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굳이 그런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전에 사용했던 그 파워포인트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이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대부분 경우는 파워포인트 그냥 쭉 파워포인트로 구글 슬라이드 그냥 쭉 구글 슬라이드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구글 슬라이드 정말 간단하지만 그게 하여튼 파워포인트를 구글 슬라이드로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파워 그 구글 슬라이드를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구글 슬라이드를 파워포인트 다운로드하게 되면 그럼 상당히 포맷이 잘 지켜지게 됩니다. 지금 저가 이제 또 다른 파워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거고요. 작년에 이제 그 영화에 대해 설명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리다라는 그 예술가 멕시코 예술가를 영화를 이제 영화적인 요소를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썼던 그 자료고요. 이렇게 건데 하여튼 이거를 다운받게 되면은 정말로 그 파워포인트를 구글에서 바꿀 때는 조금 되게 안 맞는 게 맞는데 구글에서 파워포인트 받게 되면은 이렇게 상당히 잘 유지가 됩니다. 이게 잘 유지되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운로드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운로드를 뭐 PDF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텍스트 파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PPT나 PDF 가장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 히스토리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구글 슬라이드의 가장 파워풀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어떻게 했나 히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21일 날은 파워포인트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즉 여기 시간별로 볼 수 있습니다. 11시 44분에는 파워포인트가 어땠는데 이제 1시 22분에는 어떤 내가 내용을 넣었고 어떤 내용을 내가 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구글 슬라이드의 가장 파워풀한 기능입니다. 바로 저가 언제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제는 넣었던 내용인데 오늘은 삭제를 했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2일 전에 넣었던 내용을 어떤 내용을 적었었는데 그 내용을 어제 삭제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을 다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히스토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그때 하셨던 그 작업을 네, 복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즉 어느 시간대까지도 어떤 여러분 작업을 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버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글 슬라이드 정말 파워풀한 기능입니다. 그때 버전을 복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네. 랭귀지가 있네요. 영어? 한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보기 편하게. 왜 이러지? 변한 게 없네. 한국어로 변했는데. 한국어로 바꿨는데 변한 게 없네요. 네,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네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페이지 셋업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율을 변할 수가 있습니다. 16대 9, 4대 3, 그리고 16대 10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설명 안 드렸는데 파워포인트 똑같이 비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홈, 디자인. 네, 슬라이드 사이즈 여기 있죠? 4대 3, 16대 9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강의실이면은 정말 옛날 강의실에 옛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4대 3 비율의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그때는 진짜 4대 3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4대 3이라고 하면은 꽤 정사각형처럼 생겼습니다. 그게 4대 3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강의실은 16대 9의 그 프로젝터가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스크린은 16대 9이기 때문에 16대 9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16대 10이라든지. 16대 9가 가장 무난합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16대 9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페이지 셋업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에디트 가기 시기 되면은 언두는 이제 저가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복귀하는 내용. 컨트롤 Z죠. 그리고 리드는 컨트롤 Y. 똑같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컨트롤 Z, 컨트롤 Y가 이제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컨트롤 V 너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포맷을 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컨트롤 Shift V를 한 번에 같이 넣어주십니다. 즉 이제 제가 복사한 그 텍스트의 포맷을 버리고 이 텍스트의 포맷을 즉 이 파워포인트 포맷을 따르고 싶을 때 컨트롤 Shift V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뭐 자를 보여주거나 그런 기능이고요. 인서트 여기는 이제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옵션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에서 가져오는지 아니면 웹에서 서치하든지 웹에서 서치하면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뭐 플라워 개 사진 한번 보시면 그런다 이게 개를 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바로 이렇게 끌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바로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말 직관적이게 그리고 인트라이브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에서 여러분이 드라이버 저장한 사진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컴퓨터 저장한 사진을 가질 수 있고요. 텍스트 박스 똑같죠? 이렇게 텍스트 박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내용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도형이고요. 즉 도형 모양이 여러 가지 있죠. 이거는 화살표 모양이고요. 이건 이제 커브아웃을 해가지고 말풍선입니다. 이퀄레이션. 그런데 이거는 좀 3D적인 이퀄레이션입니다. 추천드리지 않고요. 기가틱하네요. 워드아트고요. 그리고 MS에도 워드아트 존재합니다. 하지만 워드아트는 제목에도 제발 쓰지 말아주세요. 너무 올드합니다. 이제 라인을 그리거나 아니면 화살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똑같이 여기서도 여기 이제 옵션이 주어지죠. 이게 이제 바로 포인트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1포인트고 2포인트거든요. 이거에서는 1.5포인트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애니메이션 넣을 수 있고요. 구글 슬라이드 사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슬라이드는 발표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프리젠트 발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밑에가 있는데 이건 이제 포인터. 여러분의 마우스 어디 갖다 대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궤적이. 그리고 이렇게 끝이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노트를 썼는지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이제 어떤 노트를 썼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X 누르시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아니면은 ES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똑같습니다. 파워포인트도 ESC, 구글 슬라이드도 ESC 누르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어느 몇 개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컨트롤 Z는 뒤로 가는 버튼, 컨트롤 Y는 앞으로 하는 버튼, 컨트롤 V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Shift V는 컨트롤하고 Shift하고 V를 누르는 거는 이제 포맷을 없애고 지금 현재 슬라이드 포맷에 맞추는 거. 그리고 이제 ESC는
화면에서 그 전체 화면에서 나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구글 슬라이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글 슬라이드는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똑같이 위에 파워포인트와 정말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기능이 훨씬 더 파워포인트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적 기능이라 해야 되죠. 도구적 기능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정교한 파워포인트 그리고 정말 다양한 파워포인트 만들고 싶으시면은 MS 파워포인트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MS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넣는 차트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 뭐 원 파이 차트 그런 아니면 그래프 바 그래프에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바그래프나 그런 걸 많이 넣게 되면은 MS 소프트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구글 슬라이드도 구글 슬라이드 똑같이 여기 인서트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차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바, 콜럼, 라인, 파이. 단 디자인이 각각 하나씩 뿐입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링크 버튼 누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픈 소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구글 시트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숫자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러죠? 지워져 버렸네요. 아, 내려왔네. 네,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숫자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텀1이 1000이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여기서 그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한정되겠습니다. 파일 차트나 뭐 그래프를 많이 원하시면은 MS 오피스가 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보셨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 파워포인트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기능 몇 개 없어가지고 훨씬 더 쓰기 편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구글 슬라이드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여기 테마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러 테마를 추천해 주거든요. 이 테마 중에 조금 예쁜 테마가 조금 더 많습니다. 심플하고. 때문에 구글 슬라이드 그 테마를 쓰면 정말 하기 편해지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구글 슬라이드 추천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가 이제 다 같이 편집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쓰잖아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제 코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코멘트를 달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빼기라는 걸 쓰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쉐어를 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 쉐어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하고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지 않아도 여기다 코멘트 이 내용은 빼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내용은 넣자 그런 내용을 코멘트 그 기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같이 그러니까 팀플을 할 때는 정말 좋은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상 삽입과 유튜브 영상 삽입이 정말 간단하고 또 링크 쉐어를 해가지고 쉐어를 할 때 이렇게 링크를 쉐어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 링크를 하게 되면 링크를 카피할 수 있어가지고 링크를 카피하게 되면은 정말 이거를 그 사람 이메일 주소를 모르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이 파워포인트 링크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 파워포인트 똑같이 엑셀을 해가지고 그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뷰를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권한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볼 수만 있는지 다 그 권한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중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present on 이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구글 미팅에서 바로 재생을 할 수 있고요. 그 구글 슬라이드를 아니면 프레젠트를 눌렀을 때 여기 이제 그 Q&A가 있습니다. Q&A를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그 start new 시작하게 누르면요. 여러분들 청중에게 이 링크를 주는 겁니다. 청중에게 이 링크를 주면요. 청중이 여러분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채팅창이 만들어집니다. 즉 청중들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청중들의 질문을 보고 그 질문들을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중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 툴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청중들과 소통하기도 상당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Remote for Google Slide입니다. 리모컨처럼 즉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라도 그 슬라이드를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가 많고 넘겨야 되고 노트북에 액세스하기 쉽지 않다.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은 Present with Remote라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 이제 앱스토어 있죠. 구글 앱스토어에 가시게 되면요.
이제 이름이 Remote for Google Slide.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앱스토어에 가가지고 크롬 앱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치게 되면요. 제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바로 Remote for Slide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Add to Chrome 하게 되면요. 여기 이제 이런 옵션이 생깁니다. Present with Remote라고. 이걸 누르게 되잖아요. 이걸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또 이 폰에다가 여러분 폰에다가 이 앱을 똑같이 깔아놓게 된다면요. 그럼 여러분 폰으로 직접 그 슬라이드를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는 리모컨처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리모컨이 없다. 그 리모컨이 필요하다 하면요. 구글 슬라이드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구글 슬라이드는 정말 이거를 리모트 슬라이드를 앱만 깔아주게 되면 바로 이거를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구글 슬라이드였고요. 구글 슬라이드의 장점이었고요. 네. 구글 슬라이드의 장점이었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정말 정교하게, 여러분이 또 디자인을 좀 어느 정도 할 줄 아신다면은 파워포인트가 훨씬 더 낫습니다. 파워포인트가 훨씬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 가끔씩 사진 넣을 때 좀 이상하게 넣어진 경우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는 사진 넣어서 정직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써지 마실 거예요. 좀 구글 슬라이드는 사진을 넣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고요. 즉, 이제 PPT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PPT는 간결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심플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위 1% 여러분이 디자인할 거여가지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막 프레젠테이션에 넣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정말로 심플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플한 예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즉 간결한 거에 이런 한 것 중 하나로는 폰트는 최대 3개가 좋습니다. 3개가 맥시멈입니다. 다른 폰트 최대 3개입니다. 폰트 3개 이상 쓰게 되잖아요. 그럼 정신없어지게 됩니다. 간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없게 너무 많은 요소를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색을 청량색 색에 뭐 레인보우를 넣게 된다든지 아니면 도형을 너무 많이 넣는다든지 도형 색깔 너무 다양하다든지 아니면 아이콘을 너무 많이 넣게 된다든지 아니면 글들이 빼곡하게 화면에 차인다든지 이런 파워포인트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프린트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은 요소를 넣지 않도록 절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은 정말 기본적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공학을 배워가지고 여기에 전공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된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하면요. 글을 채우셔도 상관없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느 청중, 그러니까 교수님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어필하려는 자리다. 그러면은 글을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가 아마 최대일 겁니다. 글은.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림자, 뭐 슬라이드 간 그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라데이션, 워드 아트, 옛날 구시대적인 거라 볼 수 있고요. 뭐 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쓰셨을 때 구시대적이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워드 아트, 그림자, 그라데이션, 애니메이션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결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플해 보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 그 트렌드가 심플이기 때문에 심플해 보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간결하게 만드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슬라이드 쓰는 겁니다. 우선 구글 슬라이드 간결하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사진을 인터넷 찾아서 얻기도 상당히 편하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그 템플릿들이 심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추천드리고 싶은데 3가지는 바로 Streamline, Paradigm, 그리고 Swiss입니다. 자, 여기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지? 잠시만요. 네, 그래야 여기 테마 이 버튼 누르시면요 여기 이제 딱 나오려는데 첫 번째 이제 스트림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모든 게 이제 이 포맷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림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여기 이제 도형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줄 하나 들어가 있고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 폰트들도 정말로 간결합니다. 폰트를 많이 쓰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이 그냥 빠르게 작성하고 싶을 때 나 그냥 무조건 이거 작성할 시간 얼마 없어. 그러면은 그냥 여기 정말 얘네를 잘 정리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큰 숫자 강조하는 거 있고요. 화면 분할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넣을 수 있는 거 있고요. 뭐 타이틀 있고 그 다음에 부제목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 템플릿 쓰는 게 좋습니다. 시간 없으시다면요. 그리고 또 다른 템플릿 추천하고 싶은 거는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바로 이 템플릿입니다. 조금 더 약간 산만하지만 여러분들이 약간의 여러분 약간 플래닝이 있으면 여러분 약간 머릿속에 약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면 이 템플릿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차선책인 거지 우선 최고는 스트림라이트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스위스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조금 더 산뜻한 오렌지 색깔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중의 주목을 끌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트림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용 부분에도 상당하게 이렇게 디자인 요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용 부분에는 이렇게 정말 조금 허전하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좀 디자인을 할 줄 아신다면은 스위스를 추천드리지만 여러분이 디자인을 할 줄 모른다 그리고 시간도 정말 없다 그러면은 스트림라인 이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다 그냥 쳐도 어느 정도 준수한 수준의 파워포인트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히 화면 분할이 있거든요. 이거는 특히 그리고 효과적이었으면 정말 효과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쓰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급할 때고요. 단 여러분들이 교수님께 파워포인트 파일을 제공해야 될 때는 깨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아주 부족하지 않은데 그래도 파워포인트 파일 제공해야 된다. 그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 없으신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은 파워포인트 다운로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가보시면은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 스위스라고 하면서 구글 슬라이드 포맷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호환성이 되게 좋습니다. 호환성이 되게 좋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간 없으시다 그러면은 구글 슬라이드에 이렇게 템플릿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꽤 준수합니다. 꽤 준수한 퀄리티의 파워포인트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튀는 파워포인트 만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없는 곳에 가장 가성비 좋은 파워포인트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바로 여백에 있는 사진이 이제 여백에다가 명화를 넣은 경우긴 한데요. 색깔이 이상하게 됐네. 하나 바꿔볼게요. 아닌데? 왜 이러지? 잠시만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여백에다가 아니다, 이거 아니야. 여백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즉 글자가 얼마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 내용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을 때 어느 뒤에 배경이 심심하지 않게 들어가고 싶을 때 이 여백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 여백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이 검은색이면은 배경이 대부분 검은색이면 이렇게 하얀 폰트 쓰시면 되겠고요. 배경이 대부분 하얀색이면은 검은 폰트를 쓰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진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예요. 그렇게 여백이 많이 있는 사진은 정말 소수기 때문에 즉 이런 사진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사진 나올 수 있고 이런 사진은 지금 어떤 글자를 넣기 상당히 애매하죠. 그렇게 될 때에는 바로 이제 투명도하고 도형을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치고 Malaysia, the city full of light located in Asia 이런 내용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진만 넣고 밑에다 이렇게 캡션 자막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멋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S 오피스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MS 오피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니까요. 이렇게 지우고 갈게요. 네, 그래가지고 지리한 PPT를 바꿔봅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프리젠트를 지리한 PPT를 바꿔봅시다.
왜 이렇게 됐지? 잠시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상이 됐는데? 아니야. 네, 됐네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닌데, 네. 응? 이거 아닌데? 아, 네, 우선 이거 기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건 조금 이제 공백 기간이 많죠. 그 공백이 많죠. 여백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여백에다가 또 뭘 넣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주요한 것을 바꿔볼 겁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은, 자, 이제 우선은 화면을, 이 사진을 전체화면으로 할 겁니다. 전체화면. 이렇게 전체화면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이렇게 키워볼 텐데, 자, 문제가 하나 생기죠? 바로 문제 생깁니다. 안 맞습니다. 사진 크기 안 맞죠? 그럼 정말 간단합니다. 사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크롭, 이거 자르기 버튼 눌러가지고, 사진을 자르시면 됩니다. 위에 부분에 공백이 많기 때문에 여백이 많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자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밑에 부분을 쪽 짜게 됩니다.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그래? 이거 누구서 나왔구나. 네, 그리고 이걸 이제 딱 클릭하게 되면은 다른 공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되죠. 부족하네요. 그럼 조금 더 키울게요. 또 크롭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계속 줄여주시면 됩니다. 엔터가 아니에요. 레벨 눌러주시고, 자, 그럼 조금 더 커졌나요? 거의 다 왔네요. 하지만 다 오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뒤에가 있죠? 이걸 앞으로 보내고 싶으실 때는 왼쪽 버튼,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이제 얘를 어디 있지? 앞으로 보내기가 있는데 여기 있네. 이걸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아니면은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뒤로 보내게 하시면 됩니다. Send backward 하면은 얘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이거 크롭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비율이 맞을 때까지 그냥 계속 해주시면 돼요. 약간 노가다요. 이게 이제 그럼 언제 여러분 좀 이거 크롭 많이 치셨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전차면 됐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글자를 색깔을 바꾸셔야겠죠. 왜냐면은 검은색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색깔 이렇게 하얀색으로 쫙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살짝 조정을 할 거고요. 아닌데 잘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딴 걸 건너게 돼요. 자, 폰에다가 물어볼게요. 네, 아까보다 낫죠? 아까 너무 줄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낫습니다. 조금 더 낫죠. 자, 하지만 야경 사진은 쓸 일은 무슨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낮사진이에요. 자, 낮사진에다가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낮사진에다가 지금 중서체 되게 부담스럽네요. 이 낮사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안 텐데. 네, 조정해주시고, 자, 조금 더블 클릭한 다음에 크롭을 해주시고, 밑에 부분 크롭하는 거 왜냐면 위에 여백이 많으니까. 아니다. 이번에 한번 위에 부분 한번 좀 크롭을 해볼게요. 부분하고 이렇게 여기를 클릭을 하고 치워볼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뒤로 보내기. 자, 이거 약간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아주 뒤가 애매한 색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의실의 뒷부분에 앉아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실에서 약간 이제 프로젝트로 비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간 희미하게 보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즉, 글자 잘 보이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하고 확실히 좀 구분을 주셔야 됩니다. 좀 딴 걸로 바꿔볼게요. 너무 이거 좀 이상한데. 네. 뭐, 멘트 한번 넣어볼게요. 뭐, 신데렐라 스위스, 알프스,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나. 하여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다 좀 더 맞추려면은 하얀색이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배경을 어둡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자막을 그 도형을 삽입하는 겁니다. 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즉 여기 지금 하얀색이죠. 즉 배경 되게 정신사납죠. 정신사나운 배경에다가 여기다 한 개 검은색 도형을 삽입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 도형 위에다가 글자를 쓰게 됩니다. 단 여기서 키포인트는 도형이 완전 검맣지가 않고 약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투명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기법 먼저 볼게요. 우선 도형을 먼저 넣는 기법 한번 볼게요. 이 기법을 한번. 자, 이 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디 가냐면 우선 인서트 가면 삽입 가가지고 쉐이프 도형 그 다음에 얘를 해가지고 쭉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공간을 크게 만들어 볼게요. 한 여백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뒤로 보내보고 한번 한번 딱 얘 나오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해주세요. 더블 클릭 한 다음에 shape outline 즉 겉에 테두리 말하는 거죠. 테두리는 없애주세요. 그리고 shape fill 채워주는 거죠. 이거는 한 이 정도의 검은색을 쳐주세요. 이거 여기 검은색을 쳐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오른쪽 클릭해주세요. 오른쪽 클릭하고 도형 포맷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버튼 도형 포맷. 도형 포맷을 넣어주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fill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투명도가 나오게 됩니다. 투명도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투명도를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이걸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죠? 그러면 한 개 더 낮추시면 됩니다. 투명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이걸 효과를 확실히 보려면은 밑에 나면 됩니다. 밑에 나면은 뒤에 배경 정신없는데 어느 정도 그 뒤에 배경이 살짝 보일락 말랑하면서 그 스위스라는 글자는 확실히 보일 수 있게 됐죠. 바로 이겁니다. 네? 투명도 조절해서 하는 겁니다. 투명도 여러분 적당히 조절해줍니다. 근데 저는 추천을 한 21% 정도 추천드립니다. 배경이 너무 정신사납다 그러면은 한 15%가 낮춰주면 되고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뒤에 배경이 보일랑 말랑하면서 여러분의 글자 가장 잘 보이는 그런 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걸 만드는 거 기법 중 하나였고요. 이런 거 지루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다르게 되죠. 이건 스티븐 스필버그의 명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밑에를 아예 검게 하는 겁니다. 밑에를 아예 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어떻게 되냐면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넣고 얘를 그냥 늘리면 돼요. 쭉. 끝입니다. 참 쉽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드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슬라이드 제목을 여기 위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 슬라이드 제목은 프리다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프리다를 써줬습니다. 프리다를 여기 써줬고요. 여기서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따라 하시겠죠? 여기 딱 이제 여기 자선이 보이실 거예요.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얘가 이제 똑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스위스만 남길 거고요. 신데렐라 알피스를 여기다 딱 써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조금 더 글자를 굵게 해주고 크게 해주겠습니다. 적당히 되고 볼드 칠하나요? 칠을 딴 거 쓰면 되겠죠. 네, 조금 더 굵어졌죠. 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키워드릴게요. 바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어땠죠? 이 상태였어요. 이런 거였다고요. 그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정말 간단했습니다. 도형 추가하고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도형,
인서트, 삽입, 도형. 또 딴 걸로 한번 해드릴게요. 딴 걸로 예시를 들어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딜리트. 자, 여기 빈 슬라이드 넣습니다. 자, 홈 해가지고 뉴 슬라이드 할 때 빈 거 있죠, blank. 빈 거, empty한 거 합니다. 여기다 이제 사진을 넣습니다. 사진, 우선은 키워야겠죠? 자, 키웠는데, 마음에 안 맞죠? 안 맞으면 어떻게 했나? 이걸 더블 클릭해가지고 크랍을 누른다. 즉, 자르기를 누른다. 자르기를 눌러가지고 어느 정도 원할 만큼 자른다. 그래가지고 약간 맞춰간다. 배속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짜증나면 그냥 이렇게 다 키워버린다. 일부 잘라버리면서. 자,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인서트, 삽입, 텍스트 박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텍스트 박스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이번에는 여기를 뉴질랜드라고 해볼게요. 한국은 안 되는 거지. 네모나는 건 한국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거 쓸게요. 랜드 양들의 나라. 실제로 뉴질랜드에는 양 마리 수가 뉴질랜드 인구보다 2배가 넘습니다. 인구는 40만이고요. 양수는 80만 마리가 훨씬 넘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하여튼데 80만 마리 넘어요. 즉 뉴질랜드는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다 이제 텍스트 박스를 넣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조금 더 키워야겠죠? 안 보이니까 뒤에. 텍스트를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짝짝짝 키워가지고 한 28로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얘 클릭하면 됩니다. 사각형.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 이거 대충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한번 맞춰봅시다.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들어가겠죠, 내용이? 충분히 다 내용이 들어갈 만큼만 좀 안 맞는데 왜 이래? 들어갈 만큼만 이렇게 딱 맞춰주면 되고 여기 선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석처럼 착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더블 클릭 해주시고 도형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냥 Shape 포맷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도형 더블 클릭 해가지고 지금 아웃라인 겉에 테두리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형은 한 이 정도 밝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도형 포맷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얘 fill. 그리고 채우기 옵션에서 투명도 있죠? 투명도를 어느 정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15로 가볼게요. 15 갔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박스를 안으로 넣게 됩니다. 자, 지금 이거 뒤로 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더블 클릭한 다음에 send backward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색깔을 바꿔야겠죠?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꿀 겁니다. 자, 밋밋하죠?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뉴랜드를 바깥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박스 여기서 인서트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귀찮으시다면 그냥 간단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얘를 하나 꺼내줍시다. 여기서 이제 뉴랜드라는 내용은 지우고 양들의 나라 여기서는 양들의 나라라는 내용 지우고 뉴랜드를 넣을 겁니다. 뉴랜드라는 글자는 조금 더 키워주자고요. 그 슬라이드 타이틀이니까 이거 볼드체 한번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뉴랜드를 이렇게 딱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다가 뉴랜드 양들이나 써는 거보다 훨씬 더 낫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블락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냥 여기다가 똑같이 도형을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실 수 있듯이 한 박스 안에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누구 명언이다 아니면은 약간 조금 떨어진 약간 다른 내용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한 내용이 이렇게 하얀색 또 한 내용이 이렇게 그 좀 포인트를 주는 색깔을 가져야 됩니다. 이 포인트를 주는 색깔은 오렌지색 가져도 좋고 아니면은 약간 이제 조금 흰 색깔이었지 이렇게 좀 아이고 너무 어두운 색은 안 돼요. 조금 흰 색깔 있죠. 이런 걸로 하셔도 상당히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심심하지 않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 색깔을 2개 이상, 3개가 맥시멈입니다. 3개 이상 넣게 되면 또다시 너저분하면서 지저분해 보입니다. 정신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기법입니다. 또 다른 기법은 바로 그냥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성에 안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저가 조금 다른 사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보다 조금 더 아이펠 타워, 아이펠 타워를 에펠 타워를 한번 사진 넣어 볼게요. 자, 이 사진 한번 음, 이미지 복사 지우고 네. 한번 잘라 볼게요. 크롭 해가지고 뭐야 더블 클릭한 다음 이미지를 잘라 볼게요. 자, 이미지를 한번 잘라보고 한번 조금 자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잘랐나? 너무 많이 잘랐네요. 너무 많이 잘랐다. 그럼 돌아갈 수 있는 게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면 되냐? 다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크롭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여러분 자른 게 되돌아가기가 있습니다. 맞춰주면 됩니다. 자, 완벽하죠?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뒤로 보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네, 나왔네요. 자, 사진맨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또다시 채우기 들어가가지고 밝기를 훨씬 더 좀 낮춰주는, 그러니까 투명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죠? 내용 바꿔볼게요. 프랑스 파리.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그라운드를 얼마나 살리고 싶냐에 따라 가지고 이 투명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여러분 조금 더 살리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백그라운드를 다 보여주고 싶을 때 쓰게 됩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를 다 보여주고 싶은데 배경이 좀 너무 정신없고 지금 이건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글자 색깔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색 글자 써주시고 뒤에다가 어두운 이 도형을 넣어줘가지고 투명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를 상당히 느낌 있는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느낌 있고 더군다나 가독성도 상당히 높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도형을 사용해가지고 도형과 뭐지? 수영도 조절해가지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신 파워포인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깨집니다. 자, 조금 자글자글해 보이죠? 이거 픽셀 좀 보이죠? 얘도 보면은 조금 자글자글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말 진짜 마지노선은 800, 한 700에서 800 정도입니다.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죠? 얘가 가로고 얘가 이미지 세로 크기입니다. 얘가 정말 최소에서 700, 800은 넘습니다. 700, 800을 넘어도 800은 넘어야지 정말로 볼만한 사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고화질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1000은 넘기십니다. 가로가 1000은 넘겨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자르고 전참을 넣었을 때 자글자글한 게 보이지 않고 픽셀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최소 800, 이 가로 값이 최소 800, 그리고 보통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1000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넣었을 때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지금 이것도 좀 자세히 보면은 자글자글한데 다 청준을 멀리서 볼 때는 큰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진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화질은 최소한 700에서 800 이상을 넘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가까이 이거 누르게 되면 바로 여기 뜨게 되고요. 또한 여기 이제 세팅이 아니라 툴 들어가시면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미디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800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고화질로 가린다. 라지를 눌러줍니다. 크게 하기. 라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좀 고화질 나오죠. 얘 1000 넘죠? 1000 넘으면 상당히 쓰기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의점은 바로 이제 글씨체. 글씨 추천입니다. 영어로 이제 letter, Arial이 있습니다. Arial은 조금 딱딱하고 약간 Arial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 올드해 보여. 라토 그리고 쓴 거에 라토 있죠? 라토인데 상당히 느낌 있습니다. 이거 Mirrored Pro 여기 있으려나? 찾아볼게요. 이거 아니냐?
쳐볼게요. M 여기 있네. 미러드 프로. 네, 조금 더 뭐랄까 공식적이어 보이죠. 실제로 미러드 프로는 어도비의 제품을 사용하는 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프 있죠. 지프 로고에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 아니고 지프 로고가 미러드 프로를 상당히 두껍게 해서 한 폰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업 로고, 그리고 기업 공문, 그리고 심지어 국가 공문에도 이 미러드 프로라는 그 체가 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공식적이어 보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 느낌 주고 싶으시면은 영어체다 미러드 프로를 찾는 추천드립니다. 한국말 쓰면 어떻게 나올까 이거? 나토는 한국말 지원이 안 되고요. 바꿔볼게요. 제 컴퓨터 이런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프로. 똑같네요. 미래 프로 한국말 지원 안 되네요, 이거. 근데 한국말 지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버티카는, 이거는 여기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버티카는. 좀 비싼 치여서. H, 여기 헬베티카는 탑재되어 있지 않네요. 여러분 헬베티카 누를 만약 다운받아서 하시는 분 아신다면 헬베티카 누를 써주시는 거 참 좋습니다. 이거 헬베티카 누는 이제 애플이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만 않지만 그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애플이 아이폰에 사용했던 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선 한글 먼저 갈게요. 한글은 굴림체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랫폼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련되고 싶다 하면은 나눔 스퀘어 있고요. 그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고 다운받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외 나눔 스퀘어 상을 추천드립니다. 나눔 스퀘어가 적당히 이제 세련돼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튀지도 않고요.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으면 얇은 글씨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얇은 글씨체는 가끔씩만 써줘요. 모든 곳에 얇은 글씨체 쓰잖아요. 조금 뭐랄까 빈약해 보인다고 할까? 하여튼 좋지 않습니다. 얇은 글씨체는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있는 글씨체입니다. 한동안 얇은 글씨체가 유행할 때가 있지만 이게 더 이상 얇은 글씨체가 유행한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얇은 글씨체는 그 프로젝트로 비쳤을 때 약간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글씨체는 조금 피해드려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얇은 글씨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아까 미리에드 프로 볼게요. M 가면 여기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미래드 프로가 있고요. 미래드 프로 라이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얇지? 어? 얇네요. 아, 네. 얘 지금 이건 어떤 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채 같은 경우 있죠. 이 채는 보통 버전이 있고 얇은 버전이 있습니다. 얇은 버전이 많이 남용하게 되면은 딱히 포인트도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성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시거나 아니면 좀만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특히 이제 이렇게 문구 많이 쓰지 않는 거지. 여기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문구를 많이 쓰지 않을 때예요. 아니면 이게 심지어 그냥 여러분들의 그 제목 페이지가 될 수 있고요. 즉 첫 번째 페이지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가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은 뭐 강조를 주고 싶은 문장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은 이렇게 누군가의 명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좀 강조하고 싶은 단어 있죠. Success is always about greatness, it's about resilience. 즉 greatness 항상 이제 좋음, 그리고 resilience 끈기, 즉 조음한 끈기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강조하게 해가지고 얘네를 볼드체를 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훨씬 더 도드라지죠. resilience 똑같이 볼드체를 해버렸고요. 이 때문에 훨씬 더 그 두 단어에 도드라지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훨씬 더 이거 그냥 아무런 볼드체 없을 때보다 조금 더 짜임새가 있으면서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한두 개 정도는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은 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네, 화면 분석 다음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우선 그리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폰을 많이 불어넣는
이거 되게 신경 쓰는 파워포인트 이거 지금 예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다가 그 도형을 써가지고 불투명도를 넣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안 보이고 또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로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저가 전체적인 거에다가 불투명도 줘가지고 사진 조금 어둡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하얀색 글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 충분히 확보되고요. 그리고 또 멋있어 보입니다. 그다음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블락을 쓰게 된 걸 여기다가 아주 불투명 조절한 거고 그다음에 또 있는 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다 별했습니다. 좀 큰 글자를. 그 다음에 여기 따옴표 있죠? 따옴표는 그 훨씬 더 두껍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강조가 돼 보이죠. 이미지 이렇게 똑같이 이게 또 다른 예시죠. 그 블락 안에다 넣는 거. 그 도형 안에다가 이제 불투명 조절을 넣는 거. 그 다음에 또 얘도 이제 불투명 조절을 넣는 거고요. 자, 여러분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따가 이제 템플릿 만들기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만 바꾸고,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똑같은데 사진만 바꾸고 여기 내용만 바꾼 겁니다. 위치 똑같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퀄리티 있는 그런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거를 넣을 자리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탕에나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부트톤을 조절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포인트 색깔 다 들어가죠. 포인트 색깔은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요소를 많이 넣을 거면은 한 가지로 통일해 주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다 포인트 색깔 오렌지색 한 가지로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일해 주신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우선은 조금 효과적인 것을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화면 분할입니다. 화면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라든지 화면을 바로 나눕니다. 한쪽에다가 사진을 넣을 수도 있죠. 네, 그럼 우선은 MS 오피스 아니고 구글 슬라이드에서 화면 분할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분할은 구글 슬라이드에서 정말 효과적입니다. 정말 간단하거든요. 여기다가 화면 분할 넣고 싶다. 슬라이드에다가 구글 슬라이드는 대부분 특히 저 아까 추천드린 거 있죠. 스트림라인, 스위스, 패러다임 세 개 다 화면 분할이 존재합니다. 화면 분할 이거 있습니다. Section, Title, and Description. 여기다가는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냐면 여기서는 이제 제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이제 보이시죠? 칸이 작은 거. 여기다가는 이제 내용이 이제 이게 포인트들은 조금 많은데 즉 좀 리스트 형식인데 근데 문장 자체 길이가 짧을 경우 즉 얘는 2줄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한 줄 아니면은 최대 2줄 그런 것을 나열할 때 씁니다. 좀 많이 나열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게 되는 게 바로 이 화면 분할입니다. 한쪽에는 제목을 쓰게 되고 부제목을 쓰게 되고 그리고 여기 약간의 설명 여기는 또 다른 그리고 여기 이제는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쓰게 될 때는 당연히 이거를 즉 여기 특히 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 포인트를 생겨보시면 좋겠죠. 쭉 나열이 됩니다. 훨씬 더 그러면 정갈해 보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간격을 살짝 띄워주세요. 지금 1.15인데 1.5까지 띄워줘도 충분히 여유감 있고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화면 분할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위스로 넘어가 볼까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죠. 똑같죠?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은 오렌지색, 한쪽은 하얀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약간 의도를 좀 가지고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스위스는 여러분들 조금 되게 치고 싶다 하실 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색깔이 조금 튀는 거여가지고 일부 사람에 따라서는 즉 여러분이 과제 발표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쓰긴 제일 좋죠. 교수님들이 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청중에게 좀 젊은 층이고 그래 조금 되게 트렌디해 보이고 치고 싶다 하시면은 스위스를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 화면 분할에는 잠깐만요. 거기서 네 이거구나.
네, 화면 분할은 아까 화면 분할은 우선 먼저 화면 분할은 안쪽에는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결정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렇게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넣고 여기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MS 오피스에서 하고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 지워볼게요. 도형에서 우선은 도형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있죠? 딱 보이시죠? 여기 타이틀 이쪽에 딱 중간입니다. 뭐 중간 너무 맞추실 필요 없어요. 티는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옆으로 쭉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Shape Outline 해가지고 바깥 테두리 없애고 그 다음에 안에 색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파란색이 어릴까 파란색 갈게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글자를 검은색을 넣고 싶으시면은 조금 연한색을 연한색 가주셔야 되고요. 글자를 하얀색 넣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두운 색을 아이고 바깥 라인구나. 어두운 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어두운 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정말 간단하죠. 여기다가 이제 2개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까마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는데 어이구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얘를 이제 색깔을 아까 해준 색깔 하면 되겠죠. 이 색깔 했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넣어주고 이거 아직 안 됐네요. 딱 넣어주고 여기는 이제 글자를 쓸 때 하얀색으로 쓰면 되겠죠. 글자 크기 늘리고 쓰면 되겠습니다. 단 양쪽에 폰트는 조금 각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폰트 다르죠? 폰트 얘도 똑같이 Railway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네 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자 이것처럼 화면 분할할 때 이 뒤에 있는 게 색일 필요 없습니다. 좀 간단한 패턴이나 단순 반복 패턴이나 아니면 페인트 뿌리가 있습니다. 하얀 배경 추천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살짝 조금 어차피 여기서 이런 책이라고 소개를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조금 제 정신없는 바탕을 사용했는데 혹시 여기라도 조금 더 주목을 줘야 될 그런 사진이 올라온다. 아니면 그런 내용이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은 정신없는 이런 페인트보다는 하얀 페인트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얀 페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치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페인트, 스플라트.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 얘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얘는 이제 그 PNG 파일이어가지고 그 넣게 되면은 이 뒤에 이거 지금 바둑판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얘 똑같이 PNG 파일이어가지고 그 실제로 그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할게요. 이미지 복사해가지고 붙여놨잖아요. 그럼 뒤에 바둑판이 사라집니다. 진짜네? PNG 어떻게 없어져? PNG가 아니었나봐요.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단 그런데 페인트 자체가 아주 정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넣지 마시고 조금 더 그냥 보조하는 내용을 여기다 넣을 때 뒤 백그라운드에다가 페인트를 넣어주면 조금 더 감각적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화면 분할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좀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입니다. 조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 아니 메이저 아니고 좀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인데 우선은 색의 사용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검은색 글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스텔색을 사용해 주세요. 자, 여기 하지만 검은색 대신 회색도 상당히 다릅니다. 바로 그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옷을 입을 때 생각을 하는 톤온 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쉐입 포인트 넣어가지고 얘를 한번 파스텔색으로 바꿔볼게요. 파스텔색으로 여기다가 검은색 글자를 그냥 완전 검은색 넣어도 되겠지만 이 글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짝 흰색이 들어가는 검은색을 넣으셔도 상당히 훨씬 더 착한 색, 아니 애매한 색 있죠. 이런 색 넣어주시는 건 좋습니다. 이런 색 정도. 그럼 훨씬 더 잘 보이고 어느 정도 강인한 느낌도 안 들죠. 잘 스며드는 느낌 들죠. 그리고 이제 원색, 즉 이런 색, 빨, 얘도 강한 색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도 강한 파란색 있죠. 노란색도 강한 색이죠. 보라색도 좀 강한 색이죠. 여기 있죠. 스나이퍼나 이 색깔은 피해주세요. 네. 그리고 얘네들 조금 더 색을 설명해드리자면, 저 색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색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파워포인트만 도움되기. 자, 이게 RGB입니다. 이것은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 색을 섞게 되면 하얀색이 나오게 됩니다. 즉, 그래야 그리고 얘에 따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색을 나타낸 것을 250 숫자 0부터 255부터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쓰는 거는 R, G, B 이렇게 되고요. 저 좀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거 저기 이제 물 예요. 즉 있습니다. 이런 쓰시면 있어요. RGB에서 이제 G, G가 이제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 지금 마이크 얻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완전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한번 정비하고 오도록 한번 정말 낮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